자, 생명체의 유전 정보는 아데닌, 음, 구아닌, G, 사이토신, C, 티민, T. 염기소를 이루는 애들인데 얘네는 안 나있지만 A는 T, G는 C랑 상보적 연결이 돼요. 근데 이건 정보 아무것도 없었는데 얘네들로 구성된 DNA 염기서열에 저장되어 있다. 정보는. 동일한 염기서열을 가진 세포들이라도 유전자 발현 양상은 다를 수 있네. 이 말은 뭐냐면 원래 유전자 발현 양상이 다른 경우는 염기서열이 다른 세포들인 거야. 염기서열이 다른 세포들이 유전자 발현 양상도 다른데 그런데 동일한 염기서열을 가진 세포들이 유전자 발현 양상은 원래 동일해야 되는데 다를 수도 있대. 이러한 현상을 후성 유전으로 설명할 수 있다. 후성 유전이란 DNA 염기서열의 변화 없이 화학적 변형을 통해 유전자의 발현을 조절하는 과정으로 후성 유전의 점. 대표적으로는 DNA 메틸화, 히스톤의 아세틸화. 순차적으로 설명해주는 여기 각각 나오죠? DNA 메틸화, 나중에 읽어보면 나오는데 히스톤의 아세틸. 우리나라 말로 써있지만 우리나라 말이 아니죠? 그죠? 외계어. 자, DNA 메틸화. 이게 다 뭐다? 후성 유전. 화학적 변형을 통한 유전자 발현과 관련된 것입니다. DNA 메틸화는 유전자의 전사 조절 부인 프로모터. 전사가 뒤에 나와요. 전사가 뭐냐면 전사라는 건 DNA 유전 정보가 전령 RNA로 옮겨지는 과정인데 원래 전령은 메신저 RNA일 텐데 mRNA라고 원래 약자로 써. 근데 DNA 정보가 얘로 옮겨지고 얘가 단백질을 합성해. 얘가 합성해낸 단백질이 신체의 기능을 하는 거야. 그런 거야. 그런 거야. 알겠지? 그런 거야. 전사는 그래서 뭐다? DNA가 유전자를 발현, 그래서 단백질을 합성해내는 이게 정상적인 발현 과정이야. 근데 그거를 조절하는 부위가 프로모터인데, 프로모터 내에 사이토신에 메틸기가 부착되어 특정 유전자의 전세가 억제되는 거래. 그럼 잠깐 적을게. DNA 메틸화는 DNA의 프로모터에 내에 사이토신이 있는데 이 사이토신에 메틸기라는 게 붙는 거고 이렇게 메틸화가 일어나면 전사가 억제된다. 유전자가 발현되지 않는다는 거야. 단백질 합성해서 돼야 된다. 합성돼서 단백질이 나와야 되는데 형성돼야 되는데 합성돼야 되는데 이 과정은 주로 사이토신과 구아닌이 인접한 서열 CPG에서 일어나며 아마도 CPG라는 데에서 요 C에 메틸기가 붙는 거예요. DNA 메틸화 효소에 의해 아마도 DNA의 DN일 것 같고 메틸화의 M일 것 같은 메틸화 효소의 촉매 작용으로 촉진된다. 그러면 이게 뭐에 의해서 DNMT라는 효소에 의해서 메틸기가 부착되고 메틸화가 일어나요. 메틸화된 DNA는 전사 인자들의 결합을 방해하는 구조를 형성하여 유전자 발현을 차단하는 일종의 정지차. 유전자 발현이 차단된다. 바로 무슨 뜻이야? 전사가 억제된다. 같은 말이야. 유전자가 발현된다는 건 단백질이 합성된다는 얘기입니다. 전사가 일어나서. 반면
히스톤의 아세틸화는 이번엔 히스톤의 아세틸화는 전사를 촉진하는 이미 나왔네. 전사가 촉진된다. 가볼게요. 히스톤은 DNA에 감겨있는 단백질 구조체인데 그 꼬리 부분에 라이신 잔기라는 데에 아세틸기가 결합하면 히스톤과 DNA가 상호작용이 느슨해져. 이는 마치 단단히 감겨있던 실타래가 풀리는 것처럼 전사인자들이 DNA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 유전자 발현을 촉진한다. 이런 건가 봐. DNA가 뭐 이런 식으로 있을 때 여기에 감겨져 있는 얘를 히스톤이라고 한다면 이 끝부분, 꼬리 부분에 라이신기가 있고 라이신 잔기 이 잔기에 아세틸기가 붙어요. 그럼 뭐가 돼? 구조가 느슨해져. 그럼으로써 전사가 촉진된다. 구체적인 설명입니다. 반면, 뭐야? 히스톤 탈아세틸화효소 HDAC는 라이신 장기에서 아세틸을 제거하여 DNA 히스톤 복합체 구조를 더욱 조밀하게 만들고 유전자 발현을 억제. 그럼 봐봐. 여기에 그런데 뭐가 작용해? HDAC가 들어가면 아세틸기가 어떻게 써두지? 어디다 쓸까? 아세틸기가 떨어지고 그로 인해서 구조가 조밀해져서 전사가 억제된다. 아세틸화는 요게 아세틸화고 반대적인 작용, 아세틸화에서 떨어지는 전사. 전사가 억제, 촉진, 억제 이렇게 나와요. 이미 설명 다 끝났어 이거. 책임 다 졌는데. 가보자. 3달러. 한편 정상적인 세포에서는 종양 억제 유전자가 활성화되어 세포의 분열을 조절하고 무제한 증식을 방지한다. 그래서 종양 억제 유전자의 기능인 거예요. 정상적인 세포에서는 이렇습니다. 그런데 후성 유전적 시스템의 오류가 발생하면 이러한 보호 메커니즘이 무너졌을 때 이때 보호 메커니즘은 바로 여기서 나온 세포 분열의 조절과 무제한 증식 방지. 이게 보호 메커니즘. 예를 들어 종양 억제 유전자의 프로모터 부위에 DNA 메틸화가 과도하게 일어나거나 자, 이게 과도하게 일어나면 너무 전사가 억제되는 거지. 하거나 그러면 종양 억제 유전자가 활성화가 안 되는 거야. 히스톤의 아세틸기가 제거되면 여기 히스톤의 아세틸화가 하는 전사를 촉진해서 유전자 발현을 촉진하는데 그 뭐였지? 아세틸가 제거된다는 건 HDAC라고 하는 아세틸화 효소였나? 걔의 작용이 너무 심하면 전사가 억제되는 거지. 자, 이 억제되는 두 가지 작용이 되면 해당 유전자의 전사가 억제된다. 자, 해당 유전자는 종양 억제 유전자고 그것의 전사가 억제, 활성화돼야 되는데 이러한 오류로 종양 억제 유전자의 기능이 상실되면 세포 주기 조절, 아까 분열 조절한다 그랬잖아. 시스템이 붕괴돼. 그리고 세포 자살 프로그램이 비활성화되면서
세포는 정상적인 수명을 다해도 사멸하지 않고 무한히 증식. 아마도 여기에서 나온 세포 주기 조절 시스템, 세포 자살 프로그램, 얘네들 다 보호 메커니즘과 관련 있는.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정상세포가 암세포로 변질된다. 암세포가 따로 있는 게 아니야. 정상세포의 보호 메커니즘, 종양 억제 유전자의 비활성화 상태가 바로 암세포 변질되게 만든다. 우리 암 환자가 아닌 정상인들도 하루에 엄청나게 많은 암세포가 발생되죠. 근데 그거를 면역 체계, 면역 시스템에 의해서 그것들 다 제거하고 없애고 하는데 그걸 없애지 못하게 되면 그렇게 된다는 거고 암 발생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금 추정되는 게 뭐야? 암 발생? 이런 시스템이 왜 근데 작동이 안 되지? 이런 게 왜 일어나지? 라는 거지. 그러니까 메틸알가 왜 과도하게 일어나? 이거는 설명을 안 해주고 있어. 왜 이렇게 제거되는지는. 보통 가장 큰 게 노화와 스트레스래. 담배 이런 거 아니야. 담배 펴도 아니야. 그러면 안 돼. 담배 펴도 오래 사는 사람은 오래 사니까. 자, 기존의 항암제는 주로 비정상적으로 빠르게 분열하는 암세포의 특성을 표적으로 해 암세포를 공격하는 방식이었으나 이 방법은 정상세포 중 분열 속도가 빠른 세포에도 손상을 가해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했다. 그래서 빠른 분열 속도는 암세포만의 특징은 아니다. 정상세포 중에서도 그런 게 있다. 근데 그걸 가지고 없애려는 기존 항암제는 손상이 많았고 문제가 많았고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후성 유전적 교류를 교정하는 새로운 항암제가 등장. 띠로리 이런 건 되게 비싸겠지? 이 치료제는 후성 유전적 메커니즘을 복원하여 암세포가 정상세포처럼 아까 뭐가 고장났어? 종양 억제 유전자가 고장난 거지. 걔를 회복시키는 거겠지. 자, 후성 유전적 항암제인 오아자사이디틴과 오아자이디옥시사이디틴 같은 약물은 자, 일단 요 약물이 있습니다. 이는 DNMT를 저해하네요. 하는 작용을 한다. 왜? 봐봐. 아까 DNMT라는 것에 의해서 메틸기가 결합돼서 메틸화가 일어납니다. 지금 영웅 가출했어. 자, 소율이 됐네. 가출. 정신 차려. 자, 전사가 억제되는 거. 그래서 DNMT가 작용하지 않으면 메틸기가 결합이 촉진되지 않지. 종양악제 프로모터 부위에 과도하게 일어난 메틸화를 제거하고 전사 기능을 회복시킨다. 이를 통해 억제 대통령의 발현이 정상화되고 암세포 정상이 저지된다. 그 다음 한편 보리노스타트 보리노스타트는 HDMC를 저해해서 HDMI밖에 모르는. 히스톤의 아세틸화를 자 HDAC가 뭐였냐면 히스톤의 아세틸화가 있어야 전사가 촉진되는데 전사가 HDAC가 붙어가지고 아세틸기를 떨어낸단 말이야. 여기다 쓰는 게 더 낫겠다. 아세틸기가 붙어서 아세틸화가 되어 있는 히스톤을 아세틸을 떨어뜨리는 바람에 전사를 억제하는데 얘를 억제하면 여기에 고스란히 이 상태가 되겠죠. 아세틸을 유지시킴으로써 억제되어 있던 종양 억제 유전자의 발현을 촉진한다. 그 결과 암세포에서 세포 자살 프로그램이 재가동 되고
암세포가 사멸하게 된다. 그래서 이런 것의 활성화, 성장이 저지되고 얘는 세포자세포로. 근데 궁금한 건 요 그 결과가 이 두 가지의 결과 때문인가 같기도 하고 그렇게 받아들입시다. 암 발생에 대한 기존의 설명 모델인 누드슨의 이중 적중 모델은 종양 억제 유전자의 두 대립 유전자 모두에 돌연 변이가 발생해야 종양이 생긴다고 봤다. 이 정상적인 행동,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여기에 유전자 중에 이 안에 들어있는 유전자 중에 대립 유전자에 돌연변이 발생하는 바람에 작동이 안 됐을 때 이 모델은 망막 아세포종과 같은 유전성 암의 발생 메커니즘을 설명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어. 그러나 후성 유전의 발전에 따라 확장된 이중 적중 모델에서는 암 발생의 경로가 더욱 다양해졌다. 자, 그냥 이중 적중 모델에선 첫 번째 발생 경로가 A 유전자와 B 유전자가 있을 때 대립되는 여기도 돌연변이, 여기도 돌연변이었어. 근데 추가되는 게 뭐냐? 추가되는 게 첫 번째는 이렇게 보면 되겠지. 이에 따르면 하나의 대립 유전자인 돌연변이가 다른 하나에는 후성 유전적 오류가 발생해도 종양이 발생합니다. 두 번째, 하나는 돌연변이, 하나는 후성 유전의 오류. 또 더 나아가 두 대립 유전자 모두에 후성 유전적 오류만 있어도 암이 발병. 과도한 후성 유전의 오류. 이거 굳이 이렇게 길게 쓰지 말자. 오류랑 그러면 돌연변이는 다른 거야. 유전자 서열에 뭐가 문제가 생기는 거겠죠, 돌연변이는. 그런데 오류는 유전자 서열은 변동이 없는데 화학적 변형이 이상하게 일어나가지고. 아까도 얘기했던 DNMT의 극심한 과도한 DNA 메틸화 그리고 HDAC로 인한 히스톤의 탈아세틸화 이런 것들이 문제가 발생되는 거죠. 이러한 발견은 암 발생의 기전이라는 건 심리학이라면 기제라는 말이 있을 텐데 일종의 무슨 뜻이냐? 작동 원리, 메커니즘 같은 거. 기존에 생각해도 훨씬 다양하고 복잡한 시장인데 후성 유전자 오류는 돌연변이와 달리 가역적 특성은 뭐냐면 한쪽에서 한쪽으로 갔으면 거꾸로 가는 것도 가능한 걸 가역적이라 그래. 돌연변이는 한번 염기 서열이 바뀌어버리면 반대로 돌아가지 않아 정상으로. 그런데 후성 유전자 오류는 아까 봤잖아. 정상세포가 암세포가 됐는데 암세포를 정상세포로 다리 돌리는 것이 가능하다. 약물 치료를 통해. 뒤에 문제 한번 풀어보시겠어요? 제2장. 그래도 기특하다. 어떻게 해서든 견뎌주려고. 종찬이 들어왔네. 종찬아, 너 문제 안 가져갈래? 4월에 봤던 더프 주고
피곤하세요? 10시 반부터 지금까지 있는 거니까. 피곤하세요? 아니, 엄매 수업. 엄매 수업 했는데, 빨도 안 한지로 영어도 안 왔고 들었어. 예준이만 하다. 4개 뽑아놓을 테니까 모의고사 꼭 좀 풀어봐. 생기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 지금 안 하고 있잖아. 아이고, 어떡하냐. 나안풀 거야, 봐? 어. 다 했으면, 동양 철학 나올 것 같아. 6병에. 걔네 나갈까, 되네? 써? 자, 채점. 1번에 4, 2번에 5, 3번에 5, 4번에 3. 이번 내고요. 음. 가역적이라는 것의 전제. 왜 후성 유전에 오르는 가역적이냐? 후성 유전적 변화는 DNA 염기설의 유전적 변이가 뭐야? DNA 염기설의 유전적 변이는 돌연변이야. 아니라 화학적 변형이 발생하거나 제거되는 과정. 그럼 됐지? 4번도 됐고. 그러면 이번에 뭐 할까요? 제가 이거 해볼까? 2번? 저는 좋아요. 이것도 과학인데? 그러니까요. 제 지금 안 돼. 저기 체이 좀 많이. 아니, 오늘 해주세요. 저 오늘 어차피 뭘 들어도 못 들을 거라. 오늘 어차피 못 찍는 거, 어차피 못 하는 거 합시다. 김치 하나 시죠. 어? 얼마 안 했는데? 쉬는 시간? 오늘 한 3개 하자, 3개. 네? 과학으로 세 개요? 와, 세요. 근데 3개를 하는데 문제는 뭘로 할까? 아니, 꼭 과학으로 3개는 아니어도 돼.
우리 하이데거 했었냐? 네. 시험범이었어. 아, 아, 그 성리학 할까, 성리학? 장제, 주희, 정. 안 그래요. 아, 약간 그런 법 같은 거 없어요? 그 이혼 같은 법? 이혼 같은 법. 이혼 때 너무 재밌었는데. 이혼은 아닌데, 그때 우리 유추하다가 기절했었지? 유치요? 유추 법 재판 과정에서 하는 거 있었잖아. 전 주의 좋은 거 같은데 지금 체이여서. 주의, 제의. 그것도 괜찮은데, 합법 직접 조건론. 법과 관련 있어. 이거 나올 것 같아, 잘만 하면. 주제통합 9, 페이지 262. 저는 아마 다음 주부터는 지금 쭉 나갈 것 같아요. 그럼 그때그때 얘기해줘. 그럼 그거에 맞춰서 위주로 나갈게. 262. 운영은 진도 안 나가나? 수특? 네, 저희 시험 안 볼 것 같아요, 이러다가. 와, 진짜 어떡하면 좋아. 야, 근데 너네 우리랑 시험 기간 똑같잖아. 영원히 수행 평가만 봐요. 요거 조금 어려워. 요게 생각보다 쟤랑 연결돼 있어. 유추 지난번에 우리 고생했던 그 지문이랑 별로래요. 내 마음의 별로 뭐 이런 거 아니야? 자, 인과관계에 관한 조건설에 의하면 특정 이론입니다. 네. 어떤 범죄적 행위는 그것이 특정한 범죄 결과를 필연적으로 일으키는 필연적이라는 말의 반대말은 우연. 오케이. 또 다른 말 우연적 또 개연적. 비현적이 반대말이에요? 네. 우와. 그리고 확률적. 아, 왜냐면 필연적은 뭐예요? 무조건. 예, 예외 없이. 야기하는 전체 조건이 집합인데 그중에 A, B, C의 조건이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결과가 일어났어. 그럴 때 이 전체 조건이 있음으로 해서 일어났던 그중에 좀 더 가볼게. 하나의 조건일 때 그럴 때 그 결과에 대한 원인이 된다. 자, 조건설에서 얘기하는 원인에 대한 개념입니다. 조건설은 이와 같이 조건의 전체적 복합을 이루는 하나하나의 조건들을 모두 동등하게 결과 발생의 원인으로 취급하므로 등가설, 조건설 꼴 등가설 같은 말이라고 불리는데 이러한 조건들 중에 어느 하나라도 빠진다면 문제의 결과는 발생하지 않게 된다. 이럴 경우에만 뭐가 된다? 원인으로 취급한다. 이해됐어? 하나라도 없으면 원인이라고요? 아니, 하나라도 없으면 결과가 발생하지 않아. 자,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조건들, 자, 전체 조건의 전체적 복합. 전체 조건이 있을 때 조건 1, 네, 잠깐, 조건 A, B, C가 있을 때 이것으로 인해 결과가 발생했어. 이것이 있어서, 자, A가 없으면 결과 발생하지 않아. B가 없어도 결과 발생하지 않아. C가 없어도 결과 발생하지 않아. 얘 모두가 함께 동시에 있을 때, 그때 결과가 발생해. 그럴 때 얘네들을 원인이라고 부른다는 얘기야. 이게 조건설에서 말하는 원인의 개념. 근데 이 설명을 어떻게 하느냐? 이연, 이달라. 조건설에서는 이른바 조건관계의 발견을 위해 선행 사실이 없었다고 가정할 경우 후행 사실이 발생했을 것인가? 를 묻는 조건 공식을 사용하고 있다. 방해 행위, 자, 선행 사실을 제거하고 생각해 봤을 때
문제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된다면 그때 행위와 결과 사이에 조건관계가 성립. 필연적. 그런 거야. 없었다면 없었을 거야. 자, 그럴 때 이때 조건 공식은 그런 건데 이러한 반사실적 사고 실험의 절차는 일종의 가설적 소거법을 따르는 것이다. 말이 갑자기 어렵죠? 반사실적 사고 실험? 자, 이런 거야.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볼게. 현실은, 실제는 어떤 거냐면, 어, 늦잠을 자서, 늦잠을 자서, 뭐가 됐어? 됐어. 지각했어. 실제는 이래. 이거에 대해서 조건 관계를 찾기 위해서 조건 공식을 이렇게 사용하는 거지. 가정하는 거야? 가설. 뭐? 늦잠을, 앉았더라면 어, 늦잠을 안 잤더라면 과연 현재 사실은 반대. 지각하지 않았을 것인가? 그래도 지각했을 것인가? 를 판단할 때, 어? 뭐, 아, 야, 자, 그럴 때, 늦잠을 자지 않았어도, 않았다면, 지각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판단이 된다면, 이때가 조건 관계를 갖는 거고, 늦잠을 자지 않았는데도 여전히 지각했다면, 그때는 조건 관계가 아닌 건데, 그럴 때, 이러한 조건 공식, 늦잠을 자지 않았다면, 그래도 지각을 했을까? 안 했을까라는 그런 질문은 사실은 늦잠을 자서 지각했잖아요. 그것의 반대를 떠올리는 거지. 사고 실험. 머릿속으로 떠올리는 생각. 그 반사실적 사고 실험이라고 얘기한 거고. 가설적 속어법. 가설. 가정을 해. 늦잠을 자지 않았다. 통해서 이런 그래서 지각을 안 했을 것이다. 그래도 지각했을 것이다 중에 제거를 함으로써 조건 관계를 확실 소거해서 그런 얘기야. 아, 조건 공식은 그겁니다. 이어지는 거 봐봐. 3번 산달락이 그래서 우리한테 좀 정리해줘. 뭐냐? 조건 공식은 조건들의 총합, 아까 얘기했던 이 총합에서 어느 한 조건으로 빠진다면 결과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조건설의 통찰을 반영한 인과관계의 발견 공식으로 여겨졌다. 조건 공식 이꼴 인과관계의 발견 공식. 휴리스틱. 네. 인과관계를 발견하는 공식이었던 거야, 조건 공식은. 그리고 여기서 사건의 원인은 그 필요 조건이라는 사상이 피력되고 있다, 강조되고 있다, 주장되고 있다. 자, 그래서 조건설에서 자, 인과관계 발견 공식, 즉 조건 공식에서 얘기하는 원인은 필요 조건으로서의 원인이라는 거야. 자, 봐봐. 선행 사실이 없었다면 후행 사실도 없었을 것이다. 라는 명제는 선행 사실이 있으면 후행 사실도 있다라는 명제와는 다르다. 전자는 선행 사실을 필요 조건으로 보지만 후자는 충분 조건으로 보기 때문에 저기 수학이 됐네. 이해됐어? 명제? 안 돼? 잡아. 우리 이렇게 볼게. 뭐 했었던 거 같은데. 맞아. 둘 다 이렇게 갈 수 여기 있어. 볼게. 요 내용을 여기로 가볼게. 아니, 괜찮아, 괜찮아. 설명해 줄게. 봐봐. P가 Q의 원인이다. 라는 말에서 얘가 두 가지 의미가 있어. 이때 원인으로 잡는 P의 의미가 이때 원인의 의미는 첫 번째 P가 있어서 Q가 발생했다. P면 Q라는 뜻의 원인의 의미도 있지만 P가 없었다면 Q가 없었을 것이다라는 것으로서의 원인의 의미도 있다고.
우리말로는, 그냥 말로는, 일상적인 말로는 P를 이렇게 해서 원이라고 얘기하지만, 이때는, 그때 P가 원이라는 건 이거야. 알아둬야 될 게, 우리 요 경우, 얘를 우리는 충분 조건이라고 하고, 아이, 그치. 아, 이라고 하고, 얘를 필요 조건이라고 한단 말이야. 얘는, 그럼 P는, 이때 P는, 얘는, 자, 납득이 안 돼. 내가 저쪽 재수종합반의 수학 선생님한테 이렇게 물어보면서, 얘가 충분 조건이고 얘가 필요 조건이면, 응? 이렇게 P가 아니면 Q도 아니다라고 했을 때, 그럼 얘는 이거의 반대니까 P는 필요 조건, 얘는 충분 조건 아니냐 이랬더니 나한테 뭐라 그러는 거야. 그렇게 하는 거 아니라고. 그렇게 봐도 되거든. 근데 그래서 그렇게 설명하는데 뭐라 그러냐면 이런 거야. 이거는 몰라도 되고. 자, 이거 한번 봐봐. 비가 온다. 땅이 젖는다. 얘를 P와 Q라고 해봅시다. 그럴 때 P이면 Q이다의 진리값은 어떻게 될 것이냐를 따질 때 이렇게 되는 거야. 비가 와서 땅이 젖었다. 이 구조죠. 그러면 참을 따질 수 있지. 자, 비가 왔어. 그런데 땅이 젖지 않았어. 그건 거짓이겠지. 봐봐, 근데 비가 오지 않았어. 근데 땅이 젖었어. 비가 오지 않았어. 땅이 젖지 않았어. 수학적으로 따져보면, 수학적으로 따져보면,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게. P이면 Q이다라고 할 때, 앞을 우리는 전건, 뒤를 후건, 앞에를 전제, 뒤에를 결론, 자, 충분 조건, 똑같은 건데도 이렇게 여러 가지 부릅니다. 필요 조건이라고 부르는데, 수학에서는 어떤 이런 조건문이 있을 때, 전제가 참인 경우에 뒤에가 결론이 내렸을 때 그 결론이 참인지 거짓인지를 판단할 수 있다는 거야. 수학에서는. 근데 수학에선 이런 조건문이 있을 때 앞에 게 거짓일 땐 결론을 어떻게 내렸든 그것은 판단할 수 없다는 거지. 로스라는 것들? 기본적으로. 그런데 여기 보면 그래서 이걸 가지고 충분 조건, 필요 조건 따지는 게 아니라 이걸 뭘로 바꿔야 돼? 전제가 참인 걸로 바꿔야 되는 거야. 대우 명제로. Q이면 P다로 바꿔서 그래서 얘가 뭐가 되는 거야? 충분 조건, 얘가 필요. 필요 조건이 되는 거지. 그래서 보면 아시겠지만 이 명제와 이 명제는 다른 명제야. 긍정식으로 바꿔버리면. 이렇게 보는 건데 이게 무슨 차이냐면 이렇게 실제 예를 들어보면 이제 알 거야. 필요 조건과 충분 조건의 뜻을 생각해 보자고. X가 고양이이면 X는 동물이다라는 조건문이 있다고 쳐봐. 이럴 때 우리는 앞에 건 참인 명제야. 앞에 건 저희 충분 조건, 뒤에 건 필요 조건인데, 자, 충분 조건이라는 뜻은 뭐냐면, X가 동물이기 위해서는 X가 고양이인 것,
만으로도 충분하다. 그 말은 뭐냐면 X가 동물이기 위해선 꼭 X가 고양이가 아니어도 된다는 거야. 무슨 얘기냐면 X가 고양이여서 X는 동물이다라는 것에 그럴 때 X가 고양이가 충분 조건이라는 건 X가 동물이기 위해선 X가 꼭 개여도 되고 뱀이어도 동물이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X가 고양이가 아니어도 동물일 수 있다는 얘기야. X가 충분 조건이라는 거. 그건 원인이. 이해하는데 저 1번 문장 이해가 안 돼. 왜? 이것만으로도 충분한다는 얘기. 이게 위해서는 고양이인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그럼 두 번째 봐봐. 고양이인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다른 거 필요? 아니야. 그게 아니야. 봐봐. 그러니까 고양이인 것만으로도 충분해. X가 동물이기 위해서. 다른 거여도 되는데 다른 거여도 되는데, X가 고양이여도 돼. 고양이인 것만으로 충분해. 그 말은 X가 동물이기 위해서 고양이가 아니라 다른 거여도 괜찮다는 얘기야. 두 번째 봐봐. 왜 웃으세요? 네, 오늘 너무 잘생기셨어요. 뭐야, 갑자기. 자, X가 고양이이기 위해서는 X가 동물인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우리 필요 조건이란 말 때문에 자꾸 짜증나는데 솔직히 필요 조건이 아니라 필수 조건인 거야. 없어서는 안 되는 거야. 그 말은 어, 동물이 아니고선 고양이일 수 없는 거지. 이해됐니? 이렇게 보는 거야. 그래서 아까도 조건설에서 얘기하는 여기 이 부분 알파가 없었다면 베타도 없었어. 그런 의미에서의 필수 조건 알파는 그런 원인이야. 근데 만약에 알파여서 베타야 그 말은 충분 조건이면 알파 A B 얘로도 X가 발생하고 얘로도 X가 발생하고 얘로도 X가 발생해. 그럴 때 이 중에 알파가 없어도 발생해. 알파랑 B가 없어도 발생해. 충분 조건이라는 거. 이해되지? 무슨 얘기인지? 네. 다 없고 알파가 있어도 발생해. 다 없고 B가 있어도 발생해. 셋 다 동시에 있어도 발생해. 여기까지 됐지? 그런데 그럼 봐봐. 조건설에서는 없으면 발생하지 않아야 돼. 그럼 봐봐. A 없어도 알파 없어도 X가 발생하네. 조건설에서 보면 알파는 원인이야 아니야? 아니에요. 오케이. 자, 다른 거 없어. 자, A가 없어도 잠깐 다시. 알파가 자, 무슨 얘기야? A가 없어도 X가 발생하네. 그럼 A도 조건설에 따지면 조건이 아니에요. 원인이 아니게 되는 거지. 자, 일단 X 때 원인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자, 그럼 봐봐. 이제 그게 나오는 거야. 한편 형법학에서는 민법 말고 형법에서는 단독으로도 범죄 결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둘 이상의 독립적인 범죄적 행위가 함께 작용하여 결과를 일으킨 경우를 획일적 인과관계의 사례라고 부르는데 형법학에서 만약 이러한 사례에 조건 공식을 적용해 보면 복수의 독립한 행위 중 어느 것에 대해서도 조건 관계가 성립하지 않으면 할 수 있다. 자, 그 결과 택일적 인과관계 사례에 관해서는 결과가 분명히 발생했는데 또 불구하고
그에 기여한 행위들은 원인이 아니라고 보게 된다. 이해됩니까? 무슨 얘기인지? 너무나 당연하죠. 봐봐. A로 인해서 X가 발생했고, B로 인해서도 X가 발생했어. 이 얘기야. 이게 택일적 인과관계인데, 이때 조건이 하나 더, 그러니까 이때 어떤 것이 또 충족돼야 되냐면, 단독으로도 범죄 결과를 발생시킬 수 있어야 돼. A만으로도 X가 발생할 수 있어야 되고, B만으로도 발생할 수 있는데, 두 가지가 다 발생해 버렸어. 연동관계 아무것도 없이 독립적으로. 발생함으로써 X가 발생했다 쳐. 그러면 B만으로도 얘가 발생되네. X 없어도. 아니, A 없어도. A가 없는데도 발생해 버렸네. 우리 아까 봤잖아. 조건 공식. 없는데 되면 조건 관계가 아니잖아. 이해됐지? 이럴 땐 A도 B도 본인이 아니야. 결국 따라서 인과관계 발견 공식에서 조건 공식의 타당성에 의문이 제기돼. 획일적 인과관계의 문제는 조건설의 통찰이 인과 판단에 관한 오류를 포함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시금석이 됐다. 이 형법학에서의 택일적 인과관계 사례가 조건설에서 언급하는 조건관계, 원인을 판단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가 되는 거예요. 시금석으로. 시금석은 과학에서 사용하는 건데 어떤 광물을 발견했는데 이 광물이 어떤 종류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이거보다 기준이 되는 또 좀 더 굳고 단단한 돌에 얘를 긁어봅니다. 아, 약간 그 진짜 금인지 아닌지 확인. 긁어보면 거기에 긁혀서 묻어나겠죠. 그 정도와 색깔을 보고 이것이 무슨 광물인지 판단할 때 그 긋는 요 대상의 기준, 얘를 시금석이라 그래. 응? 비유적 표현이야. 자, 조건공식 그 자체는 결과의 약이라는 문제를 정면으로 다룬 적이 없다. 갑자기. 그러나 인과의 개념은 조건설에서 말하듯 행위와 결과의 단순한 조건적 결합이 아니라 결국 이 야기를 말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조건 공식 그 자체는 야기를 직접 다루진 못해. 결과의 일어남이라는 것 자체를 다루지는 못해. 그러나 인과의 개념이라는 건 결국 야기를 말하는 거야. 자, 무슨 말인지 모를걸? 자, 좀만 더 가볼게 그냥. 이 점에 초점을 맞춰 생각해보면 행위가 시간적으로 뒤따르는 외부 세계 변화들과 연결되고 후에 일어나는 거지. 해는 선 연결이 되고 또한 그것들이 합법칙적으로 결합되어 결과에 이르는 되는 경우 그게 바로 원인이다. 비로소 그 행위를 결과에 대한 원인으로 보게 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요 행위의 결과 단순한 조건적 결합이랑 그 둘이 그것들이 서로 합법칙적으로 결합되어 결과에 이르게 되는 경우는 서로 다른 말인 거예요. 즉, 앞문장과 같아. 인과의 판단이란 단순히 개별적 사건들의 논리적 관계에 대한 이례적 기술. 이때 기술은 테크놀로지가 아니라 디스크립션이 아니라, 것이 아니라 과학적 설명에서 요구하는 일반적 법칙에 의존해 그와 유사한 사건들에 대해서도 이거 봐. 유출 느낌 있잖아. 유사한 사건에 대해서도 그 원인에 대한 설명이나 결과에 대한 예측을 가능케 하는 거. 이렇게 얘랑 같은 거. 이게 바로 합법칙적의 결합과 관련된 겁니다.
원인과 결과는 사건을 일으킨 원인과 그 결과는 과학적으로 설명이 가능해야 된다. 과학 법칙에 의해서. 그리고 그 설명은 다른 유사한 사건에도 그 법칙으로서 설명이 가능할 때, 그럴 때 조건이다. 됐어? 여기까지? 이게 기출지문 중에 이 인과를 다룬 기출지문이 있는데, 거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 인과를 모든 영역에 인과라는 개념을 사용하다가 근대 과학이 들어서면서 인과라는 개념을 물리적 현상에 대해서만 한정해서 사용하려고 하는 철학자들이 등장했대. 근데 그들이 본 건 뭐냐면 이거에 대한 설명을 하려는 거야. 이걸 정면으로 다룬 적이 없다는 거에 대해서 무슨 말인지 어렵기 때문에. 그들이 그런데 문제 뭐냐면 이런 거야. 기온이 내려가서 음, 날씨가 추워졌기 때문에 얼음이 강물이 얼었다. 이걸 우리는 흔히 인과관계라고 하는데 때문에로 연결됐잖아. 앞에 게 원인, 뒤에 게 결과인데 우리가 이게 인과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인과를 직접 진술한 건 아니라는 거야. 인과 그 자체를 언급하고 있지 못하다는 거야. 이 무슨 얘기냐면 무슨 얘기냐면 이거는 날씨가 추워졌다는 선행 사건에 대한 멘트, 그리고 강물이 얼었다라고는 뒤에 일어난 사건에 대한 언급만 했을 뿐이고, 그걸 때문에로 연결했지만, 인과 그 자체를 말하고 있지 못하다는 얘기야. 이게, 이렇게 얘기해 볼게. 송이랑 내가 되게 친해서 우정이 있어. 그러면 실제로 목격하는 건 얘가 나한테 친절한 말을 해준다든가, 돈을 꿔준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 있어. 행동은 보이는데, 우정이라고 얘기하려면, 우리 둘 사이에 우정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성질, 그 자체는 표현하지 못하는 거지. 우정, 색깔도 없고, 냄새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이라고 해서 우리가 느끼는 어떤 것들 있잖아. 그 둘 사이에서 느끼는 관계. 그 관계 그 자체를 언급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야. 이해되니? 색깔 어때? 파랗다. 직접 얘기할 수 있지. 색깔은. 물건의 색깔은. 길다 짧다도 바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 그런데 문제는 그 둘 사이의 관계. 마치 나와 철수 사이가 너무 친해서 우정이 끈끈한데 우정 그 자체를 말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거야. 이해돼? 어. 봐봐. 중력 있지, 중력. 물건과 물건 사이에 M과 M이라고 하는 질량 사이에 R만큼 떨어져 있으면 뉴턴의 만유인력의 법칙은 거리의 제곱의 그 힘은 서로 당기는 힘은 반비례하고 중력상수 써야 돼 대신 중력상수 쓰고 두 물체의 질량의 곱에 비례한다고 나와. 이게 바로 뭐야? 그 힘 그 자체에 대한 진술. 힘에 대한 진술이야. 어떻게 보면 그렇게 봐. 그런데 그런 식으로 둘 사이에 연결된 인과라고 부르는 그 관계는 직접 얘기하지 못하고 있는 거지. 조건 공식은 인과관계를 언급하고는 있는데 라고는 하지만 결국 선행 사건과 후행 사건을 연결을 하는 그 관계를 따지긴 하는데 그것을 인과 그 자체를 얘기하지는 못하고 있다 정도로 이해합니다. 하지만 인과관계에 대한 어쨌든
일어났다라는 걸 얘기는 하고 있지만 일어난다는 것 그 자체를 정면으로 다루지는 못해. 납득이 돼요? 이건 비유적 표현이에요. 자, 그럼 봐봐. 이와 같은 통찰은 합법칙적 조건 공식이라는 이름의 새 공식으로 정립하여 제시하는 이른바 합법칙적 조건설이 등장하게 됐다. 다른 거야. 앞에 나왔던 가에서 얘기했던 거랑은. 이에 따르면 어떤 범죄적 행위가 특정 범죄 결과의 관계에서 법칙에 포섭될 가능성이 있는지 법칙에로 설명할 가능성이 있는지 확인함으로써 인과관계를 판단해야 한다. 그것이 합법칙적 조건공식이야. 아까 조건공식은 뭐였어? 조건공식은 이런 반사실적 사고실험 이런 질문만 던지면 됐거든? 이해됐니? 그게 아니라 여기서는 선행사건과 후행사건이 있는데 둘 사이에 법칙이 있느냐. 이러한 포섭의 가능성은 법칙을 근거로 행위로부터 결과 발생에 이르는 과정을 구성해봄으로써 확인될 수 있다. 간략히 말하자면 일련의 원인들 및 그 결과의 요소로 원인들 및 그 결과의 요소로 구성된 원인들과 결과의 요소로 구성된 일반 법칙들. 그리고 그와 같은 원인들의 예로 볼 수 있는 구체적 사건의 발생의 진술로부터 정권 긍정식을 통해 사건의 발생에 대한 결론을 도출하는 것. 정권 긍정식은 이런 겁니다. P이면 Q이다. P이다. 그러므로 Q이다. 이게 정권 긍정식이거든요. 무슨 얘기냐? 이럴 때 P이면 Q이다가 일반 법칙. 아까 얘기했던 진술이고 이때 P이다는 뭐예요? 구체적 사건의 확인의 진술. 그로부터 벌어진 결론. 사건의 결과. 해서 설명이 될 수 있다면 이거는 P는 원이 된다는 얘기야. 이해돼? 이렇게 예를 들어볼게. 모든 바다이면 짜다. 어? 동해라는 특정 바다를 봤더니 바다네. 동해는 바다네. 이 부분 확인됐어. 그러므로 동해는 짜다. 이렇게 설명될 수 있다면 짠 것의 원인은 동해가 뭐기 때문이야? 바다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할 수 있잖아. 이 법칙에 접히잖아. 이해됐어? 그럴 때 얘를 조건 관계를 가지게 되는 거고 얘를 원인으로 본다. 봐봐. 요컨대 합법칙적 조건설이란 조건 공식에 의해 인과관계가 확인되는 것이 아니라 알겠지? 그것이 없었다면 결과도 없었던 것인가가 아니라 전제에서 그것을 포기하고 대안을 모색한 끝에 도출된 이론이야. 합법칙적 조건설은 조건 공식 포기한 거야. 일반 조건설을 포기한 거야. 그러나 뒤집어 생각해 보면 합법칙적 조건설에 의하더라도 일반적 법칙 자체가 알려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인과관계 판단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해되죠? 약점이야, 얘. 얘 약점이야. 이렇게 해서 조건관계를 확인해서 원인을 확인하려면 합법칙적 조건설은 일반 법칙을 알고 있어야 돼. 근데 만약에 모른다 쳐봐. 그러면 판단을 내릴 수 없는 거지. 다만 조건설의 한계를 보이는 데 사용됐던 획일적 인간관계 사례들은
일반적 법칙의 존재 자체에 의문이 없는 상태, 존재하는 상태에선 구체적 상황과 관련하여 복수의 독립적 법칙적 연관이 인정되는 경우라 할 수 있다. 잘 봐. 가령 A와 B가 상호 독립적으로 X의 물건 위에 그것이 견딜 수 있는 최대 무게를 훨씬 초과하는 하중을 각각 그리고 동시에 가한 사례에서 택일적 인과관계 사례에서 A, B 두 사람의 행위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일반 법칙의 측면에서는 아무런 의미는 없을 거야. 뭐 그것 때문에 X가 부셔진다는 거야. 이해됐니? 따라서 합법칙적 조건설에 의하면 이 사례에서 A의 행위나 B의 행위가 각각 X의 물건이 손상이라는 결과에 X 물건의 손상이라는 결과의 원인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게 돼요. 드디어 원인을 잡아낼 수 있는 거죠. 자, 약점이 뭐냐면 조건설에선 A로 인해서 X가 발생했고 B로 인해서 X가 발생했을 경우 즉 충분 조건으로서의 원인에 대해선 그 원인을 잡아낼 수가 없는 겁니다. 택일적 인과관계. A가 없어서 B만으로도 X가 발생해. B 없이 A만으로도 X가 발생해. 그 말은 A도 B도 원인이 아닌 거야. 그게 문제점이었지? 그런데 합법칙적 조건설은 A면 X, B면 X가 발생해. 충분 조건인데 그 충분 조건으로서의 원인 좀 전에 설명할 수 없었지만 잠깐만 보시면 얘는 설명할 수 없었지만 얘는 설명할 수 있습니다. 왜? 그것 때문에 부서지고 이것 때문에 부서진다는 거 각각 따로따로 봐도 법칙으로서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얘의 약점은 뭐야? 법칙이 발견되지 못하면 설명할 수 없어. 1번부터 풀어볼래? 문제?
재밌는 질문이야. 근데 논리학 지문이 이런 식으로 정강분식 논리학인데 논리학 지문이 이번 수특 독서에 한 4개 지문이 있어. 출제 가능성이 좀 높아. 내가 볼 때. 채점하고 마무리 칩시다. 하시죠. 잠깐만 여기 정답 페이지가 100페이지. 답 맞춰도 돼? 채희야? 그런다. 1번에 5, 2번에 4, 3번에 3, 4번에 1. 질문. 채희, 괜찮니? 야, 야, 힘들게 버텼다. 내가 스타벅스 기프트 카드가 있거든? 그거 어떡하지? 써도 되는, 야, 진짜 못 쓰겠어. 난 진짜 승질나서요. 스타벅스. 안 그냥 돼요. 죽여버리고 싶어, 진짜. 저도 쇼핑백 갖다 버렸어요. 아, 나 이거 텀블러 이거 스타벅스 건데 어떡하지? 어떡하지? 아, 진짜. 빨리, 종천아, 수고했다.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요. 본사에서 빨리 압수했으면 좋겠어, 스타벅스를.